그러니까 지금 챌린지에 참여하신 분들이 글쓰기 비법의 자유로운 글에 이제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물론 이제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모아두신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포스팅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여기에 일단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기 위에 필부 작가와 하면은 이제 제가 쓴 글들만 모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은 로그인을 했으면은 내 글들이 밑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고고, 저 같은 경우는 워드에다가 작업을 하고 그 올리고 나서 또 한 번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 여기 있는 게 최신 버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디에 옮길 거냐면은 여기 글쓰기를 위한 종이책용 원고 키트, 이거 다 나눠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할 건데, 이제 쓸모없는 건 다 지워도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걔도 얘가 목차로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거 빼고 여기까지 그냥 다 지우는 거죠. 이렇게 딜리트 과감하게 지우고 이제 여기서부터 갈 건데, 표지도 이제 나중에 바꿀 거니까 일단 지워놓고, 근데 이건 뭐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그냥 둘 거고, 원고를 먼저 옮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원고를. 그래서 이제 Alt 탭을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Alt 탭 누르고 여기에 여기서부터 옮기려고 목차를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단순 작업을 하는 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가 일단 목차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를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1번, 여기 제목 1,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1, 요 정도만 붙이고, 그리고 Alt 탭 누른 후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또 소목차를 잡으려고 하면 좋은데, 이것도 처음부터 소목차 잡으려고 하면 피곤하니까 그냥 그대로 다 카피를 한 후에, 그다음에 여기 소목차를 안 하고 그냥 엔터 치고, 그리고 이 뒤에 다 지워야죠. 뭐 필요 없는 거 싹 다 지우고, 그리고 컨트롤 V에서 일단 붙여야죠. 왜냐면 이래저래 한 번 더 읽으면서 교정 교열할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소목차를 잡아도 저는, 그러니까 제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챕터 1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나눠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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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편집했을 때 얘가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냥 한 번 정도만 엔터 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오른쪽으로 바뀐 상태에서 Alt 탭 누르고, 이번엔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잡아서 또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한 후에 그다음 여기다 붙여 넣고요. 그다음 엔터 한번 치고 Alt 탭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썼던 본문을 그대로 또 카피를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붙여 넣습니다. 어차피 편집도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도 목차는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원래 있었던 목차에는 제목일 요 버전으로 한번 클릭을 해야죠. 네,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또 컨트롤 엔터 치고 페이지를 나눈 후에 이번엔 세 번째 거를 가야죠. 세 번째 거는 이게 매일같이 꾸준히 같은 형식으로 쓰지 않다 보니까 저도 형식이 많이 틀어졌어요.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거를 막 맞출까 하다가 이걸 맞추면서 글을 쓰면은 또 글 쓰는데 더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성향이어서 그냥 되는 대로 쓰고 나중에 또 고쳐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좀 비효율적이지만 그냥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밑에 보면은 여기까지 일단 컨트롤 C 하고요. 네, 여기다 붙여놓, 아이고, 위에다 붙여야지. 위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또 이렇게 다 잡아도 되고 하나만 잡아도 되는데, 다 잡고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형식이 제각각이고, 그리고 뭐 약간 어투도 좀 제각각일 때도 있고 이렇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해놓으면은 여기에 제가 또 워드를 매일 쓰는 게 아니어서 할 때마다 이거를 확인을 하는데, 탐색기가 있어요. 탐색기가 디자인에 있나?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이렇게 얘기해 여기 있다. 보기에 탐색창이 있습니다. 탐색창을 클릭을 하면 왼쪽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너무나 편하죠.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이걸 누르면은 첫 번째로 가고, 얘를 누르면 두 번째로 가고, 밑에 거를 누르면 세 번째로 가고. 근데 보니까 1번 얘만 숫자가 있어요. 근데 숫자는 맨 마지막에 붙입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 더, 세 개까지 붙였으니까 여기 와서 또 컨트롤 엔터 치고 하나 더 붙여 보겠습니다. 목차 구조화 방법을 또 카피 뜬 다음에 여기다가 붙이고, 이제 뭐 이제 패턴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컨트롤 C 하고 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홈에서 제목이를 클릭하면 왼쪽에 탐색창이 생기겠죠? 생겼죠? 만약에 근데 이게 봤더니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목차 구조화가 왠지 앞에 있거나 아니면 일상 글감을 찾는 게 앞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전자책 표지가 뒤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표지는 좀 뒤에 나오니까 얘를 이렇게 밑으로 여기서 왼쪽 탐색창에서 얘를 밑으로 돌리면은 여기 안에서 순서가 같이 바뀌어요. 이렇게 너무 편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안에서 목차만 보면서 소목차까지 있으면 더할 거고 목차 구조와 일상 수익이냐 작가의 길이냐 요 일단 글을 먼저 써야 되니까 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 위에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는 이거 거의 픽스가 되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1 여기 와서 이제 2 이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목차 제가 안 지웠는데 여기에서 목차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좀 전에 있었던 거 선물 먼저는 예전에 있었던 목차니까 여기 있는 거고 머릿말은 넣을 거거든요. 머릿말은 제가 넣으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였더라? 이게 아마 종이책이냐 전자책이냐 뭐 이런 내용으로 인트로 글을 쓰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종이책일까 전자책일까 내게 맞는 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원래 이제 인트로 글 쓸 거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컨트롤 엔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워드로 작업을 하면 한글도 아마 있을 건데 제가 한글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EPUB으로 저는 쓸 거거든요. 전자책은 EPUB으로 낼 거고 그리고 종이책은 어차피 최종 원고가 PDF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PDF로 낼 때도 약간 편하게 하려고 요 템플릿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깔끔하진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POD로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저장이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원래 쓰려고 했던 가설적 책 제목은 전자책 출판, 전자책 출간의 완벽 노하우거든요. 그럼 이제 얘를 저장을 해야죠. 얘를 다른 이름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찾아보기 한 다음에 보통은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해야죠. 이렇게 전자책 출판 그리고 전자책 출간의 완벽 노하우.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지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여기에 이제 쉼표나 이렇게 콜론, 세미콜론 이런 거를 안 쓰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교보나 예스24나 알라딘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들이 다 다르고요. 서점마다. 그리고 서점의 검색 엔진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띄어쓰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책이 검색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서점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는 거를 생각하고 책 제목도 그냥 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쉼표나 이런 거 최대한 안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이제 뭐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 전자책 출판하고 뭐 세미콜론이나 콜론 넣거나 아니면 쉼표 넣거나 하면 보기엔 더 좋은데 근데 이때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책 제목은 쉼표 같은 걸 빼고요. 표지에만 넣는 거예요. 표지 디자인으로 보는 게 있으니까 표지 디자인의 제목은 이제 어차피 걔는 이미지니까 거기에는 쉼표 같은 거 넣어서 눈으로 보기에도 그냥 호흡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호흡 말고 그 어떤 구조나 아니면 레벨이나 이런 거를 맞춰가지고 넣고 그냥 ISBN을 발급받는 책 제목은 그냥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권해드립니다. 네.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마지막에 물론 이제 책 제목이 더 매력적이면 좋긴 하겠죠. 왜냐면 이게 매력적이진 않은데 저는 의도가 있죠. 저는 이 책을 내는 의도가 뭐냐면은 마케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용어로 그냥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킹, 그러면서도 후킹이 되면 좋긴 하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편집을 할 때도 여기 이제 아직 이게 좀, 여기 뒤에, 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에 아직 안 고친 것들은 이렇게 까먹을까봐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놓습니다. 이제 작업을 하는 중에. 그래야지, 이거 아직 내가 업데이트 안 했구나. 이런 식으로 원고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원고가 쌓이겠죠. 여기 하나가 다 쌓이고 여기 왼쪽에서 소목차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목차 구조 방법에 여기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 정하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엔터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바뀌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본문이니까 표준을 이렇게 클릭하면 되고, 얘는 두 번째 목차니까 제목 2 이렇게 클릭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걸 한 번 한 번 따로따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차피 한 번에 다 할 거 여기 맞춰가지고 엔터 치고 요 정도까지만 일단 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로 와서 얘 잡아서 제목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만 아무데나 클릭하고 제목이, 그리고 아무데나 클릭하고 F4 누르면은 MS 오피스의 모든 프로그램의 단축키인데 바로 앞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해라, 이런 단축키거든요. 저는 F4를 굉장히 많이 써요. 파워포인트 쓸 때도 쓰고 엑셀을 쓸 때도 쓰고 워드 쓸 때도 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F4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앞에 한 거를 똑같이 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 잡고 바꾸고 하나 잡고 바꾸고 하면 힘드니까 아예 그냥 다 원고를 때려 넣고 그 후에 쭉 목차 다시 한번 다 제목 2 잡아가지고 F4 누르고 일단 다 한 다음에, 만약에 제목 3도 또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요건 제목 3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럼 여기 제목 여기 다 잡고 제목 3 한 다음에 F4 이렇게 누르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제 좀 반복 작업이 덜 피곤하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워드의 원고를 편집을 한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표지는 요게 아니지만 요 가름했다고 하자고요. 요걸로 이제 잠깐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표지를 잠깐 표지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이제 작가화에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책 만들기를 와서 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AI로 많이 만들긴 하는데 저희가 맨 처음 이 서비스를 런칭할 때가 2022년 9월 1일이거든요. 저희 이제 조만간 3년 돼요. 3일 후에. 그래서 9월 1일이면은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 런칭이 9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만 3년 딱 됩니다. 만 3년. 저희 뭐 누가 케이크 같은 거 안 사주시나?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챗 GPT가 아직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3.5가. 예. 2022년 11월? 네, 이때 나왔으니까 저희는 9월에 런칭했고 그 시기에 많은 작가님들의 그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은 표지였어요. 표지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표지 무료 표지를 막 나눠드리자 해서 이거 막 기부해서 이거를 디자인을 주신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뒤에 뭐 AI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요 표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위에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요게 괜찮다. 그럼 표지를 다운로드를 해요. 다운로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열고, 그러니까 오피스가 있어야 됩니다. 캔바 같은 거 이용하셔도 좋고 미리 캔버스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좀 옆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뭘 고민하냐면 아까 제가 표지 다운로드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야죠. 여기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에 넣을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그리고 이제 밑에 바닥을 지우는 거죠. 아니, 글씨가 있어서 좀 느낌이 확 안 오는데 요렇게 맞춰가지고 키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가로 세로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가게 해도 되고요. 넘어가게 안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르기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자르기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자르고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도 다 가능한 거죠. 나 이거 그림이 마음에 들긴 한데 좀 약간 위에가 아니면 아래가 좀 잘리면 좋겠는데 요렇게 잘리면 좋겠는데 하면 요렇게 자르고,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 넣거나 아래다 넣거나 이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쓰면 되죠. 전자책 출판, 전자책 출간의 완벽 노하우,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 그래서 이게 초반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표지를 좀 제공을 한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 종종 이제 몇몇 작가님들이 얘를 이용을 하십니다. 빨리 좀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홈페이지에서
이제 로고 요중에 마음에 드는 거 기부 로고가 있는데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영어 로고, 한글 로고 이거 클릭해서 다운받으면은 색깔이 크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편의상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처 도구를 띄운 다음에 캡처 도구 어딨니? 캡처 도구가 여기 있네요. 캡처 기본 프로그램 요렇게 이제 캡처해서 써도 되겠죠. 예. 그리고 저희는 로고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꼭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 로고가 좀 내 책 디자인에선 옆으로 붙는 게 좋겠는데 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뭐 네,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여기다 K를 하나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러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요런 그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됐죠? 표지를 이렇게 해서 만든 후에 저장을 하는데 저장은 PPT로 할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파일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찾아보기 하고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JPG로 하셔야 돼요. 서점들이 표지 파일 받는 게 JPG로 받아요. JPG로. 근데 이전에 PNG로 했으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변환해서 올려드렸는데 기본은 이제 JPG입니다. 그래서 JPG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면은 모든 슬라이드 할 거냐, 현재 슬라이드 할 거냐,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만 하면은 한 장만 가거든요. 그럼 요것만 저장해서 내 표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리고 이제 원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원고는 이제 EPUB으로 낸다라고 하면 PDF는 너무나 쉽죠. PDF는 아까 보셨던 거에서 아까 다시 워드 파일을 좀 열면 아이고 바보 열면 이게 한글도 있고 워드 프로그램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뭐 캔바나 다른 것들도 있고 그런데 파일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바탕화면에 워드로 저장하지 않고 PDF로 저장하면 되거든요. 이게 대부분 디폴트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PDF 원고 끝나요. 원고가 다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나 수월하고 이제 이 좌우 여백이나 이런 것들만 맞추면 되는 거죠. 이게 왜 했더니 네 이런 것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지랑 이런 것들이 잘 붙기를 원하면은 요렇게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는 EPUB으로 낼 거야. 그러면은 저희가 아직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데 저희도 무료로 쓰니까 이게 서지 EPUB 준비 들어와서 여기에 와서 근데 너무나 편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게 모르면 보시면 되고 파일 선택을 한 후에 바탕화면에 가서 방금 있었던 여기 전자책 출판, 전자책 출간의 완벽 노하우를 클릭을 하고 이거 맞겠죠? 그리고 열기 하면은 여기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되고 변환하기 클릭이 안 됐나?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 3초면은 변환까지 한 후에 EPUB으로 바로 다운로드까지 바로 돼요. 이 웹브라우저에서 디폴트로 크롬에서 디폴트로 정해놓은 그 파일 저장 경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C기를 사용을 하니까 그럼 이렇게 C기를 통해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딜레이가 걸리네. 지금 C길에서 뭔가 딜레이가 걸려서 그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EPUB으로 변환을 하면 되고요. C길이 풀릴 때까지 그런 후에 이제 출판하기로 가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뭐 경험이 있으신 분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여기 이렇게 가이드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매뉴얼도 만들었고요. 이거 이제 저희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 계약서 약관으로 동의한다 하시면 되고 도서명, 전자책, 출판의 완벽 노하우 이렇게 하고요. 부제 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뭐 여기는 전자책 출간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근데 기왕이면 부제도 어쨌든 도서명이 검색이 잘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부제도 검색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제도 약간 사람들이 타겟 독자분들이 검색을 할 것 같은 용어를 잘 쓰는 게 좋죠.
그 후킹도 되고 출판 예정일은 이제 오늘 27일인데 만약에 오늘 유통 신청을 할 거다 그럼 워킹데이로 3일 정도 후면 좋으니까 3일에서 일주일 그러면 하나 둘 1일 요 정도 아니면 2일 요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약간 며칠 좀 앞당겨지거나 아니 뒤에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로 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이거 실용서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용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용서가 이 카테고리는 저희가 ISBN을 발급받기 위한 카테고리랑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딱 매핑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좀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기 개발하고 나 이거 세부 카테고리 꼭 여기에 넣으면 좋겠어 하는 게 있으면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이게 나 이거 여전히 자기 개발해 하면 무조건 얘는 자기 개발에 넣어줘 하면 되고 애매하거나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시고 전자책 파일 종류는 EPUB으로 할 거고 하나 고민하시면 되고 저자 유형은 내가 인쇄를 혼자 다 가져가는 거 하면 개인 저자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게 여러 명이 같이 썼지만 그러니까 인쇄가 나 혼자 가져가는 거다 그러면 개인 저자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1인 출판을 하시거나 그래요. 그런데 이 글은 출판사의 대표님이 아니라 작가님이 썼어요. 근데 출판사 대표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인쇄를 뭐 2대 8로 나누기로 했어요. 작가님이 8, 그리고 출판사 대표님이 2 이럴 수 있거든요. 요즘 그런 대표님들 많이 계세요. 출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때는 인쇄를 나눠야 되니까 공동 저자를 꼭 오히려 해야 되고 인쇄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저자 이름은 작가님 이름만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필부 작가와 여건이 빼면 되고 이제 가격은 이와 유사한 책들을 얼마인지를 보고 책정하면 되니까 이 페이지가 저는 많지 않으니까 아마 뭐 한 2,000원, 3,000원 정도로 할 것 같아요. 비워두면 되고 출판사도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요즘 문의가 오던데 저희가 ISBN을 발행 1급 받는다는 얘기는 출판사가 작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두면 작가화가 발급받은 ISBN으로 출판되기 때문에 출판사가 작가화죠. 근데 만약에 1인 출판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ISBN 발급받은 게 있다 보면 그거를 넣으셔야 돼요. 출판사도 그 이름을 넣어야 돼요. 왜냐면 ISBN 발급받는 거는 그 출판사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요청해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책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는 근데 표지가 내가 운영하는 아니면 여기 출판사에 출판사 이름이 들어가고 싶어 하면 그 출판사가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ISBN은. 저희는 유통이 메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필부 작가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목차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하이픈이나 컬런이나 특수문자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 들어가면 그러면 목차에서 물음표가 나오고 그래요. 특히 예스24나 이런 데서 되게 완전히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순수한 HTML만 먹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는 쓰지 않아요. 이런 게 뭐냐면은 워드에서 목차만 아래다가 한번 해볼게요. 워드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엔터를 치고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일상을 글감으로 빠른 수입 진짜 작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목차 구조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있는 것도 제가 모르는 포맷이나 아니면 글씨 폰트나 어떤 서식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안전하게 메모장을 연 후에 메모장에 여기다가 씁니다. 그럼 여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여기 표준으로 바꾸었어요. 표준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카피하고 메모장에 또 이렇게 넣으면 이제 좀 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최대한 작업을 하고 서식을 다 없앤 후에 메모장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근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이제 큰 제목 넣고 이게 큰 제목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 소제목으로 여기 스페이스 2번 한 다음에 1 뭐 이렇게 하고서 뭐 우리는 모두 작가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들여쓰기 하고 스페이스로 2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게 맞는 글감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게 보이는데 그 서점에 모든 서점이 그래요. 서점에서는 여기 그 스페이스로 이렇게 넣은 것들이 안 먹어요.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보여요. 요렇게.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그래서 이게 뭐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쓴 사례가 전자책 도서관의 전자책 만들기. 한번 볼까요? 예스비사도 보겠습니다. 두 군데 정도만. 그러면 여기에서 목차를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엔터는 잘 먹거든요. 그 엔터 쳐서 가독성 높이고 그리고 소모차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는데 하여튼 스페이스로 시작하는 게 잘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서 이제 좀 가독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음표는 뭐냐면은 최근에 저희가 냈던 책 중에 네, 이런 책이 있는데 영어였는데 애프터 리딩 더 바로 예. 이게 이제 보면 아이가 그린 거를 이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쓴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그 원본은 사진 찍었는지 스캔했는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이제 그 원고로 해서 옮긴 책인데 여기 목차만 좀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목차를 보고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했는데 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소개 이건 소개였네요. 소개에 뭔가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서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서식을 없애는 제일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메모장에다 넣고 메모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구나. 근데 스페이스 넣는다고 이게 그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게 제일 진짜 좀 나중 가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책 소개, 테스트.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게 원래 1%부터 5%까지 있었는데 작가님들 중에 내 책은 그냥 팔리는 걸 모두 다 기부하고 싶어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한 분이 아니라 한 두어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생겼습니다. 50%. 50%가 100%예요. 저희가 이거를 왜냐면 서점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있잖아요. 서점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있어서 50%하면 100%다 기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도 있고. 네. 퀴즈.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부한 거 몇 프로일까요? 정답은 네, 저희만 알고 있죠. 나중에 네,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하고 그리고 저장하기 이거 파란색이 있어야지만 저장되는 거 아시죠? 저장하게 하면 이제 도유다가 메일이 왔을 거고요. 2단계로 이제 가면 되겠죠? 2단계로 가서 그다음에 여기 완벽 노하우 이제 클릭을 하고 아직 없잖아요. 업로드 수정 파란 버튼을 누르고 JPG만 업로드 해주세요. 표지 업로드 하고요. EPUB 또는 PDF만 업로드 해주세요. 하고 여기 아까 PDF로 나온 거 PDF 아무거나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이러면 됩니다. 그 시길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뭔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닫아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보이죠? 보이면 업로드가 잘 됐네. 여기 이게 두 개 파일이 올라가면 업로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 쉽죠? 그리고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럼 다시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아니야 하면 지우고 새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지우고 새로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되고요. 표지가 있고 원고가 있고 그리고 3단계로 가기. 그러면 3단계로 오면 이제 내가 하다만 도서들이 있고 여기에 좀 전에 여기 이렇게 하던 것들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세부 카테고리 안 넣었네. 책 소개 없네. 서평 없네. 여기 서평이 앞에서는 없어요. 여기서만 보이거든요. 그냥 앞에 1단계에서 안 그래도 입력할 게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서 넣을 거를 다 초반에 항목을 만들어 드렸더니 1단계 넘어갔는데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난 서평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서평도 넣으시면 되겠죠. 서평은 뭐 이제 주변에 이 원고를 먼저 보신 분들이 추천사 아니면 뭐 출판사가 쓰는 추천사 뭐 이런 것들을 대신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서점에 유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여기에 입력한 대로 그냥 서점에 보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원고도 말할 것도 없고 표지도 그렇고 이 안에 있는 것들 보고서 뭐 이제 이거 이렇게 약간 띄어쓰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목차가 좀 오타자가 보이는데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치는 순간 저희도 거기 빠져들어 가지고 다른 책들을 그날그날 빨리빨리 유통해드리고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옮긴다. 그리고 심지어 몇몇 회사는 네, 사람 손도 안 태우고 그냥 넘어간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면은 그러면은 최종 유통 신청하기 얘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얘를 딱 클릭하는 순간 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신청하기를 하는 순간 엄청 이제 빠르게 저희 시스템을 태우기 때문에 이게 얘를 누르고 나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네, 여기 문의수정으로 와서 원고 보완 결제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네, 클릭하고 이게 안 써도 되는 돈 8,000원을 네, 물론 이제 작가가 고생하는데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하고서 이게 일부러 하시면은 저희야 뭐 감사한 마음이지만 어쨌든 또 귀찮음이 있으니까. 근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나마 이게 완전히 모든 서점에 유통 신청하기 전에라도 이게 가운데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빨리 유통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모든 서점에 유통 신청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고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더. 네, 진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통 신청해서 업로드 되는 것까지는 예스24가 요즘 빠르니까 이틀 3일이면 되고 그리고 리디도 좀 빠른 편이고 요즘에 좀 약간 시간이 걸리는 데가 알라딘인데 근데 이건 시기마다 계속 바뀌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예스24에 이틀 만에 업로드가 됐는데 다시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예스24에 고친 버전이 반영되기까지는 일주, 열흘, 뭐 2주, 길면은 뭐 3주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면 뭐 저도 가끔 책을 출판해서 알지만 이게 내가 책을 출판하고 나서 오타자가 보이거나 고치고 싶은 게 생기면은 이 독자들이 이 책을 봤을 때 약간 좀 창피한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내 책이 더 완벽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걸리는 부분이니까 여기 마지막에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도서 정보 같은 거 수정하고 이렇게 더 확인을 해보시고 마지막에 유통 신청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없어졌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출간한 책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유통 완료된 책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책들이 보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되셨죠? 네. 근데 만약에 공동 저자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동 저자로 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인쇄 비율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서점이 더 추가되면서 이거를 이 서점 추가된 거를 자동화를 반영하느라고 지금 업데이트하면서 잘못된 것들도 바로잡고 있는데 근데 이메일을 받으실 때 네이버인데 지메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소문자가 좀 잘못되어 있거나 띄어쓰기가 잘못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러니까 원고를 준비해서 출판하는 것까지의 과정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일단은 촬영하는 건 1차적으로 한번 중단하겠습니다.